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받은 선물 신라 금관 이거를 전용기에 싣고 가겠다. 그리고 백악관에다가 아주 보기 좋은 곳에다 갖다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근데 말이죠. 이제 금관 이야기가 보도에 많이 나왔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무궁화 대훈장 네. 그게 금이 150돈, 은이 100돈이랍니다. 그 실제로 훈장과 무궁화 대훈장과 금관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궁화 대훈장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란 오! 이거 진짜 금인가? 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는데 금에 감동을 받았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금이 진짜 은이라는 걸 정보를 들은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원래는 이것들을 외교 행랑으로 이렇게 보내기로 네. 그렇게 다 조율이 됐는데 무슨 외교 행랑이냐? 예. 지금 당장 내 전용기에 탑승시켜라. 실어라. 그래가지고 바로 가서 이제 그것들을 안전하게 가져갔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단지 그게 금이어서 그렇게 환장한 게 아니라 그렇게 뭐 반색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기반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미국 방문했을 때에도 그 마스카와 관련해서 또 그는 또 전에 협상 결과군요.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될 테니까 대통령께서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런 얘기. 이런 게 있어요. 소소한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이런 기지가 있어요, 이 양반이. 그러한 어떤 발언이나 어떤 선물도 영향은 줬겠죠.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은 대우를 받으려면 그만한 어떤 능력과 에티켓을 보여줘야 된다. 에티켓이 있어야지. 근데 그러한 뭐 선물이라든지 발언은 저는 에티켓이라고 보고요. 네. 가장 큰 것은 80% 이상은 이미 능력을 보여줬다. 어떤 능력을 보여줬나?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건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대항하는 데 있어서 네. 한미일, 일본과 한국이 좀 관계를 회복해서 안보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지난 20년간 가장 원했습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때는 마구 퍼주기 구령 외교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일본과의 관계를 과거 정권과는 다르게 돈독함을 유지했어요. 이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미국한테 굉장히 합격점을 받았죠.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 중국하고도 지금 척지고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러한 여러 모습을 봤을 때 트럼프가 볼 때는 한국이 우리의 이익도 좀 챙겨주고 우리의 어떤 잠재적인 적국인 러시아와 중국하고도 잠재다. 이거 만만히 볼 나라가 아니다.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는 가는 그러한 전직 대통령하고는 좀 쉽게 다룰 사람은 아니구나. 좀 깐깐한 사람이네. 네. 어떻게 보면 유능한 거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가 있는 거죠. 거기에 직접 만났을 때는 에티켓도 좋다. 그러니 제대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요. 특히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앞서서 김정관 장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국이 못 받는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물러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트럼프 대통령 정부 출범 이래 1기 2기 다 파서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죠. 와. 그런데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윤석열이었으면은 무시당할 짓거리 하지 않았겠어요. 형님 3,500억 달러가 뭡니까? 더 드리겠습니다. 3,500억 달러 그냥 즉시 납입했겠죠. 예, 뭐 나라가 뭐 망하든지 말든지. 거들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형님이 원하시면 무조건 따라야죠. 아마 그래서 제일 먼저 현찰로 그 미국에 꽂아줄 자가 바로 윤석열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와 이걸 철저하게 국익 입장에서 양보 없이 협상을 이어갔던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요 얕잡아 보이면 안 돼요. 그럼요. 근데 미국이 봤을 때 한국은
우리가 그냥 막 대학에 그전 뭐 한덕수나 윤석열하고는 좀 달라. 예.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우를 취해야 돼. 그런 인식이 중요한 거죠. 그런 선입견. 앞으로도 저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처럼 글로벌 호구 취급은 안 당할 것 같다. 아, 그럼요. 선진국다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이명박은 부시 카트 운전해주고, 예, 그리고 또 미국산 소고기를 이렇게 뭐 대책 없이 수입해오고요. 예, 그랬단 말이죠. 또 박근혜는 또 그렇게 중국을 싫어하는 지지자들의 정서에 반하게 전승절 기념식 가고, 윤석열이면 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완전히 굽신굽신 아메리칸 파이나 부르고, 보수 정부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보 정부, 특히 이재명 정부는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확연히 그 어떤 회담에 그 임하는 태도라든지 또 국익을 지키는 어떤 그런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박근혜 정권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은 제가 봤을 때는 전략이 없었고 계획이 없었다. 계획이 없어요. 아니 중국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그 다음 달에 사드를 배치하는 그런 결정. 중국에서 미친 사람인 줄 알았대요. 저 사람들 제정신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국가들도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어쩔 수 없구나. 안보를 위해서는 저 나라들도 살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아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막 손 내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면 그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그 이후로 협판령 내려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피해를 봤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높이 평가받아야 될 부분은 국내 정치를 위해서 외교를 이용하지 않는다. 지금 이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며칠까지도 끊임없이 모든 사항에서 우리 이견이 있고 이번 에이펙에서 노딜 가능성이 높다. 이러니까 국민의힘 정말 양아치스러운 정치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노딜 가능성이 있네. 지난 8월 달에는 뭐 굉장한 협상이라 그러더니 그거 봐라. 이재명 정부 뭐 할 수 없다. 정말 엄청난 비난과 압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흔들림이 있었습니까? 그런 어떤 비난 속에서도 버텨낸 거죠. 네. 그 버텨낸 힘이 뭐냐? 저는 그게 안목이고 정치적 성찰이라고 생각해요. 통찰력이 있어야죠. 지도자는. 네. 그래야 믿고 따르죠. 아무리 국내에서 공격을 해도 야 우리 국익을 위해서 내가 좀 욕먹어도 돼. 우리 공무원들 내가 날라오는 화살 내가 다 맞을 테니까 당신들은 가서 협상해. 당당하게 협상해. 그게 바로 유능함입니다. 그게 바로 통찰력. 그게 바로 안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리고 어떤 거래에 있어서는 협상에 있어서는 분명한 원칙과 그럼요.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임하는 태도. 과거엔 볼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정말 아니 뭐 다 잘해요. 사실은 경기도 때는 행정의 달인이란 건 잘 알겠는데 아니 이분이 외교 국방 쪽은 뭐 지자체장이 그걸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랬는데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외교 국방에서도 뭐 기가 막힌 성과들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 도전하고 2018년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로도 행정뿐 아니라 외교에 대해서도 계속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하는 모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습 능력이 탁월하죠, 그 양반이. 2017년 대선 후보일 때도 네. 국내에 있는 대사들과 폭넓게 간담회와 면접을 접견을 했고 경기도지사일 때도 굉장히 많은 해외 인사들과 교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대표단 오면 경기도 와서 이재명 도지사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당 대표가 됐을 때도 미국 대사, 영국 대사 이런 대사들과 뭐 유엔 대사 굉장히 폭넓게 접견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외교적인 스킬, 외교적 능력, 경험 이런 거를 차근차근 쌓았다. 저는 감히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진짜 준비된 대통령이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탐구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올라도 아무런 그러한 어색함 없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그에 반해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어떻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다녔어요. 그렇지. 의전도 모르고. 거꾸로 입고 왔다는 의전도 의혹도 모르고 뭐 있었고. 여기다 사인할까 저기다 사인할까 어디 가면 맨날 두리번 거리고 몰라 연습도 안 하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에도 내가 한 공당의 대표로서 내가 권위가 있어야 되면 내 행동가짐, 내 옷차림, 내 말투 이런 게 다 하나하나가 국가를 대표한다. 무거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어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지. 그냥 어디 네. 천둥 버거송이처럼 그냥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김건희랑 같이 그러고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위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참 우리가 황금 시대를 만났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실 지난 정부 때 그 윤석열 때 아니 뭐 솔직히 그 이전 정부도 그랬고 또 그 이전 정부 그 박근혜 정권 다 그랬습니다. 지도자의 결단력이라든지 또 그 이전에 상황 장악 능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부재해서 이건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대통령들만 보다 보니까 대통령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내각제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의 또 어떤 논리를 또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근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대통령 될 자신이 없으면 이제 내각제로 하자. 예. 그래서 자기들 기득권 유지를 계속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기득권 세력들이 다 우리 자기들- 노나 먹자. 네, 노나 먹자. 그랬던 건데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왔어요. 이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이게 보수 세력이 괴멸할 것이다. 아니 이런 대통령을 맛봤는데 다음에 어떤 대통령을 그 보수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이보다 더 잘하는 능력 있는. 근데 실력 저는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제가 자랑스러움을 느낀 것은 언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미국 대통령 앞에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뭐 설명한 것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대한민국은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된다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오해를 한 것 같은데라는 말을 입 밖에 내민다는 것은 이거는 참 전대미문의 일이긴 해요, 사실은. 예. 아니 저는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흠칫 놀랬잖아요, 그때. 네?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리고 즉답을 피했고. 근데 즉답을 피하고 그 다음날 내가 승인하겠다.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도 된다. 그 대신 미국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덧붙였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국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 바뀌었는데, 이렇게 국격이 올라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당당하게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습, 제가 트럼프한테 그런 요구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그 초강대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핵추진 잠수함 필요한데 왜 좀 승인해 줘?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당한 거 아닙니까? 난 좀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우리 외교는 국방은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능력을 보여줄 대목은 바로 남북 간 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도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시간인데 네.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전임 정부가 워낙에 망가뜨려 놔가지고 예, 전임 정부의 어떤 책임도 크지만 네, 전 세계적인 그러한 어떤 세계 정세가 예, 남북 관계가 좋아지기는 어려운 시국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좀 북한이 외톨이처럼 이렇게 고립돼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밀착돼 있어요. 네,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또 하고 있고요.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요새 좀 제가 봤을 때는 북한 김정은이 배가 좀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대화 제의나 트럼프의 대화 제의도 과감하게 거절 의사를 펴은 것 같은데 또 국제 관계라는 게 언제 또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과 우리의 어떤 제안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도 본인들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고 지금 신뢰 관계를 계속 쌓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 저는 개성공단만이라도 조금 재개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고 한국 기업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굉장히 아유, 좋은 그럼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예. 정말- 그것만이라도 네. 남북 관계, 남북 평화를 잇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네. 개성공단만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재개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미국에도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란 말이죠. 그렇죠. 야, 그 버스 떠났어. 이제 얘기해봐야 뭐 다 이제 무망한 일이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북한이.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장관을 이렇게 발탁한 것도 그 이유, 그 맥락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그래서 북한이 좀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화의 물꼬가 열리면은 저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정말. 아유 참 또 전임 정부 탓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 호기를 다 날리고 말이죠. 그 이제 보니까 요 방송하기 전에 자료 화면 보니까 윤석열 어제 법정 출석한 모습 건강해 보이던데요. 매우 건강하죠. 아니 술을 안 처마시는데 뭐 제일 건강해 보이는. 구치소에서 건강도 챙겨주고. 예. 참, 진짜. 공립 호텔이 그게 좋은 겁니다. 그 교도소 음식도요. 막 그 영양을 고려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저기 건강해져서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술을 안 마시니까 예. 건강을 많이 회복한 그런 네.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 말짱하게 정신이 돌아오니까 야 곽종근이가 나온단 말이지. 곽종근이가 나오면 나한테 불리한 짓을 할 텐데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반박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나갔던 거 아니에요? 뭐 반박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딱 눈짓을 주면은 곽종근이가 그 마음의 무장을 해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말하자면 두려워서 자기에게 불리한 짓을 안 하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나온 것 같은데 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뭐 어디 그럴 사람인가요? 예. 그래서 어제 뭐 괜히 나간 것 같은데 오늘 또 재판이 있어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자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야 이게 참 이게 이상한 그 어떤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요즘 일부 피고들도 지들이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요 지금. 네. 아이고 참 좋은 진짜. 전통 만드셨습니다. 그래도 검찰총장님. 대통령이었는데 네. 과거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